자, 14페이지입니다. 용접부의 야금학적 특징입니다. 용접부의 야금학적 특징. 자, 첫 번째 보면, 자, 용접 야금 기초예요. 그 중에서, 금속과 그 합금. 자, 금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용접이 있죠. 용접이란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를 용융시켜서 녹여주고 용접봉을 첨가하여 붙여주는 것이죠. 근데 용접에 대상물이 있습니다. 종이를 붙였을 때는 용접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플라스틱을 붙였을 때는 플라스틱 용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용접이라고 얘기하면 금속이나 비철 금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 관련된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용접에 대한 원리를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속과 그 합금에서 금속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자, 금속의 공통적인 특징 중요하죠. 기본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용접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고요. 기본적인 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문제가. 자, 금속의 공통적인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실온에서 고체이다. 실온에서 고체이다. 그리고 결정체이다. 단 수는 액체이다. HG죠. HG. 수는 액체이다. 수은을 가지고도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 금속. 자, 빛을 발산하고 고유의 광택이 있다. 자, 가공이 용이하고 전성과 연성이 크다.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다. 비중이 크고 경도 및 용융점이 높다. 자,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이해 못할 비중, 경도, 용융점, 연성, 전성, 가공, 양도체,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경도가 뭐냐라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인데 이걸 바탕에 깔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원소하고 기호 한번 보겠습니다. Ag, 은입니다. 은. 자, Al,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비철금속이고요. Au, 금입니다. 금. 자, B는 붕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붕소, Be, 베릴륨, Bi, 비스무트, C, 탄소입니다. 탄소, Ca, 칼슘, Cl, 염소, CO, 코발트, Cr, 크롬이요. 내식성이 좋죠. 자, Cu, 구리입니다. 구리, F, 불소이고요. Fe, 철이요. 자, H, 수소를 나타내고요. 자, He, 헬륨이죠. 헬륨. 불활성 가스이고요. IR, 이리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듐. K, 칼륨입니다. 칼륨, 금속이고요. Li, 리튬입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리튬. 비중이 0.53 정도 되겠죠. Mg, 마그네슘입니다. 비철금속이고요. 망간, 금속이죠. N, 질소이고요. Ni, 니켈입니다. 니켈. Ne, 네온이요. 네온, 불활성 가스죠. 자, O, 산소. 자, P, 인입니다. 인. Pb, 납입니다. 자, PT, 백금이고요. S, 황입니다. 자, Si, 규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Sn, 주석입니다. 주석. 청동을 만들 때 합금하는 거죠. 구리 플러스 주석은 청동이다. 자, Ti, 티타늄인데 얘는
경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중이 4.5가 되고요. 중금속과 경금속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V 바나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U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W 텅스텐이고요. ZN 아연입니다. 아연. 자, 우리가 시험에 주의해야 될 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알루미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또 탄소의 함량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 강도 경도가 달라지니까. 자, 또 뭐가 있냐면 크롬은 어디에 나오냐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에서 나오는 거죠. 크롬, 스테인레스 강. 자, CU, 구리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철, 자, H 수소, 가스이죠. 가스, 가연성 가스. 자, 헬륨, 불활성 가스이죠. 아르곤 용접할 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리듐, 방사선 동위원소지요. X선 검사할 때 방사선 원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 리튬은 경금속입니다. 비중이 0.53이고요. 마그네슘, 비철금속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지요. 망간, 황해해를 적게 해주는 그런 원소가 되는 거고요. 질소, 퍼진가스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니켈도 크롬하고 마찬가지로 서스에 사용되는 거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 18-8 스테인레스 강 그러면 18이 크롬 8%가 니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산소는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우리 절단할 때 사용하고요. 자, 산소는 가연성 가스가 아닙니다. 조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인도 조금 나오고요. PB, 납이죠. PT, 백금, 황, S, 황입니다. 철강의 5대 원소 중에 하나죠.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그렇게 얘기할 때 철강의 5대 원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SI 규소입니다. 규소. 자, SN 주석이죠. 청동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구리 플러스 주석 하면 청동이 되는 거고요. 티타늄 가볍지요. 그렇죠? 경금속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중이 4.5 정도 될 겁니다. 바나듐 황해를 제거해 줄 때 집어넣어 주는 거. 그렇죠?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 같은 걸 집어넣어 주죠. 자, 우라늄, 자, 텅스텐, 티그 용접할 때 전극봉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내마멸성을 증가시켜 줄 때 집어넣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연은 황동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구리 플러스 아연 그러면 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같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소 기호하고 이름하고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합금입니다. 합금. 합금이라는 것은 철이나 비철금속 등을 합해서 어떤 새로운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을 합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 금속에 한 가지 이상의 금속이나 비금속 원소를 첨가하여 만들어내는 것, 합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일 금속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며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2원 합금 내지는 3원 합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류로는 철합금, 구리 합금, 경합금, 원자로 합금, 기타 합금 등이 있습니다. 자, 합금의 일반적인 성질은요. 다음 중 합금의 일반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해갖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성분을 이루는 금속보다 우수한 성질을 나타낸다. 우수한 성질. 그렇죠? 어떤 성질을 갖기 위해서 합금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식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플러스해주는 원소가 있습니다. 구리, 또 크롬,
또 니켈 이런 것들을 합금을 해줘요. 철에다가. 그러면은 내식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성분 금속보다 강도 및 경도가 증가한다. 자, 주조성이 좋아진다. 용융점이 낮아진다. 용융점은 낮아집니다. 용융점이 뭐죠? 녹는 점입니다. 멜팅 포인트. 멜팅 포인트, 녹는 점, 용융점이 낮아진다. 전연성은 떨어진다. 전연성은 떨어진다. 성분 금속의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색이 변한다. 색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의 첨가 여부에 따라서 색깔이 좀 변하게 됩니다. 자, 재료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재료의 성질. 성질 자체가 문제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비중, 용융점, 전도율, 탈색력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중이요. 비중. 단위 용적의 무게와 표준 물질의 무게의 비를 비중이라고 한다. 비중. 자, 4.5를 기준으로 해서요. 4.5를 기준으로 해서 4.5보다 무거우면 비중이 크면 중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중이 4.5보다 작으면 경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중금속, 경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경금속이 아닌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중금속이 아닌 거를 고르시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중 비중이 무거운 것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아니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튬이요. 0.53입니다. 0.53. 이거 어디에 쓰죠? 핸드폰에 사용되는 그 전지 있죠. 전지. 그게 리튬으로 만들어져 있죠. 비중이 0.53이다. 자, 칼륨 0.86, 칼슘 1.53, 마그네슘. 자,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마그네슘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비중은 어떻게 되고 무슨 조직을 갖고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 1.74입니다. 자, 규소 2.33, 알루미늄 얘도 중요하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리튬은 비중만 하시면 되고요. 자, 티탄 4.5예요. 4.5이고 경금속에 해당됩니다. 자, 중금속이요. 중금속. 크롬은 7.9, 7.09. 자, 아연 7.13. Mn 망간입니다. 7.4. 철 7.87. 자, 니켈 8.85. 코발트 8.9. 구리 8.96. 몰리브덴 10.2, 납 11.34, 이리듐 22.5. 최소한 여기 줄 쳐놓은 것,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에 대한 비중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올바른 것을 고를 수 있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용융점이요. 금속이 용융점, 금속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점, 멜팅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텅스텐 뭐죠? 텅스텐, W, 텅스텐입니다. 3400도씨에서 녹아요. 자, 철, Fe, 1538도씨가 멜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그냥 이거 자체도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전기 전도율이요. 금속 중 전기 전도율이 가장 우수한 것은 은이다. 은이요. 일반적으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니켈, 철, 납. 순서대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니켈, 철, 납. 순서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 전도율이기도 하고요. 열 전도율로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서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탈색력은요, 금속의 색을 변색시켜주는 힘으로 주석이 가장 커요. 자, 화학적 성질은요, 내식성이 있습니다. 내식성. 화학적 성질은 내식성, 부식에 견디는 성질, 가장 큰 게 뭐냐면 크롬하고 니켈이에요. 크롬하고 니켈. 또 하나 플러스 한다면 뭐가 있죠? 구리요. Cu. 내식성이 큰 원소들. 자, 부식의 종류는요. 자, 부식의 종류는 건부식, 습부식이 있고 또 내산성, 내염기성에 견디는 어떤 원소들도 있죠. 자, 기계적 성질입니다. 기계적 성질. 자, 연성과 전성. 연성, 가늘고 길게 퍼지는 거.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거. 얇고 넓게 변형되는 거. 전성입니다. 연성은 가늘고 길게. 전성은 얇고 넓게 퍼지는 것. 자, 강도라는 게 있으면 강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강도라고 하고요. 경도, 무르고 굳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르고 굳은 정도를 나타내는 거, 경도. 자, 취성이라는 게 있으면 취성. 취성. 매짐이라고도 하고요.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성이요. 자, 소성이요. 소성. 외력을 가한 뒤에도 외력을 가했다가 그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 판금 작업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보면 철사를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반복 작업. 그리고 결국에는 철사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가공 경화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소성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성이요. 탄성.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 고무줄 같은 거요. 그렇죠?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이요. 인성. 인성. 자, 굽힘, 비틀림 등에 견디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결정. 재결정. 가공에 의해 생긴 응력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응력이 없는 새로운 결정이 생기는데 이 결정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금속의 재결정 온도, 금속의 재결정 온도, 그 중에서 철이요. 철의 재결정 온도가 어떻게 되냐? 3500에서 4000도 C가 됩니다. 철의 재결정 온도. 나중에 그럼 천이 온도라는 게 있어요. 천이 온도. 철의 천이 온도는요, 400에서 600도 C가 됩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풀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림.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가공 전에 연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풀림. 가공 전에 연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자, 열을 받으면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딱딱해져요. 그 딱딱해진 것을 연화시켜주는 것. 풀림열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의 가공을 냉간 가공,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의 가공을 열간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자, 기계적 성질과 가공도의 관계인데요. 자, 쭉 계속 올라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가는 거, 경도, 내력, 강도 같은 것들은요, 인장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과 가공도가 튼튼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도가 커지고 내력이 커지고 강도가 커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연신율이나 수축률이나 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작아진다는 의미하고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재료의 성질, 물리적인 성질, 기계적인 성질, 또 화학적인 성질로 구별이 되는데, 자, 물리적인 성질은요, 비중, 열 팽창 개수, 용융 잠열, 그리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등이 있습니다. 자, 기계적인 성질은요, 강도, 경도, 항복점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화학적인 성질은요, 내식성, 내열성, 부식 같은 것들을 화학적 성질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신율을 증가시켜주는 원소가 있어요. 요건 좀 체크를 좀 하세요. 연신율을 증가시켜주는 망간입니다. 망간은 연신율을 증가시켜준다. 자, 체크업으로 정리합니다. 자, 일반적인 합금의 성질, 합금의 일반적인 성질이요. 성분을 이루는 금속보다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성분 금속보다 강도 및 경도가 증가한다. 주조성이 좋아진다. 용융점은 낮아진다. 전성과 연성은 떨어진다. 성분 금속에 비해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금속의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이요. 금속의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 탄소 함유량이요. 그리고 인장 강도와 용융점이 용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금속이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 탄소 함유량, 인장 강도의 정도, 용융점 등이 용접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재결정 온도가 있습니다. 냉각 가공과 열강 가공의 기준점이 되는 온도, 재결정 온도다라는 거고요. 자, 냉각 가공 시의 성질의 변화, 경도, 강도, 내력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경도, 강도, 내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연신율, 수축률, 전성, 연성 같은 것은 떨어진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뜬금없이 나오는 영문 표시가 있습니다. 자, NS라는 게 있습니다. NS. 얘는 not to scale이에요. 비례 척도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도면에 보면 N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얘는 비례 척도가 아니야. 크기하고 상관이 없이 자율적으로 그려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SR이라고 표시된 거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가스 용접봉에서 나오는 겁니다. SR. 응력을 제거한 용접봉이다. NSR은요. 응력을 제거하지 않은 용접봉이다. 자, M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M 이렇게 써 있습니다. M. 영구적인 뚜껑을 나타내고요. M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거 가능한 뚜껑, MR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VT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비파괴 시험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VT, 외관검사법을 나타내고요. 자, MT요, MT. 자분 탐상을 나타냅니다. 마그네틱 테스트. 자, PT, 침투 탐상을 나타내고요. UT, 초음파 탐상을 나타냅니다. RT, 방사선 투과 시험법을 나타내고요. LT, 리크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설 검사를 나타냅니다.
누설 검사, ECT라고 표현하는데 맴돌이 검사법을 나타냅니다. 맴돌이 검사법. 자, 금속의 결정입니다. 금속의 결정. 자, 금속의 결정. 결정 순서요. 결정 순서가 가끔 물어보죠. 금속의 핵의 결정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 핵이 발생합니다. 핵이 발생하고요. 결정이 성장하고요. 그 결정에 경계가 형성되고요.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 결정의 순서가 됩니다. 자, 결정의 크기는요. 냉각 속도가 빠르면 결정 입자가 미세해진다. 냉각 속도가 빠르면 결정 입자가 미세해진다. 자, 결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주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상정, 결정의 종류, 수지상 결정, 그리고 편석 세 가지가 있는데 주상정은 무슨 뜻이냐? 금속 주용에서 표면의 빠른 냉각으로 중심부를 향하여 방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 자, 중심부를 향하여 방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을 주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상정. 자, 수지상 결정은요. 용융금속이 냉각할 때 금속 각 부에 핵이 생겨 나뭇가지 모양같이 형성되는 거. 금속 각 부에 핵이 생겨서 나뭇가지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결정. 수지상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편석은요. 처음 응고부와 나중 응고부의 농도차가 있는 것. 자, 응고를 하는데 금속이 처음의 응고부와 나중 응고부의 농도차가 있는 것. 응고부의 농도차가 있는 것을 편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 원인은 인입니다. 원인. 인이다.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강을 할 때 편석을 일으키기 쉬운 성분이 뭐냐? 인입니다. 인은 어떻게 표시하죠? P로 표시합니다. P. 편석의 원인 인이다. 자, 금속의 결정에서 결정의 성장 중 수지상 결정에 해당되는 거, 수지상 결정에 해당되는 게 데드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드라이트. 단순하니까 이건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주상정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 주상정이 뭐지요? 중심부를 향하여 방사상으로 만들어지는 결정. 주상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상정의 발달을 억제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용접 중에 초음파 진동을 적용한다. 용접 중에 공기 충격을 적용한다. 용접 직후에 롤러 가공을 적용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주상정의 발달을 억제하는 방법. 자, 고용체의 격자. 자, 침입형 고용체가 있고 치환형 고용체가 있고 규칙 격자형 고용체가 있습니다. 고용체라는 게 뭐냐면 이 고용체라는 뜻. 고용체.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 어떤 가지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요. 구조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 침입형 고용체라고 되어 있는데 FE에다가 C, 탄소가 첨가되는 겁니다. FE에다가 질소가 첨가되는 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고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금속 결정의 종류.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한 3개 정도 되면 항상 시험에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채심, 입방, 격자. 채심, 입방, 격자. BCC로 표현합니다. BCC. 자, 면심, 입방, 격자. FCC로 표현합니다. 조밀, 육방, 격자. 자, HCP로 표현합니다. 자, 금속 결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채심, 입방, 격자. 면심, 입방, 격자. 조밀, 육방, 격자. 3가지가 있는데, 자, 채심, 입방, 격자를 표현하는 거 BCC로 표현합니다. 면심, 입방, 격자는 FCC로 표현합니다. 조밀, 육방, 격자는 HCP로 표현합니다. 자, 특징 한번 볼게요. 채심, 입방, 격자는요, 강도가 크고 전연성이 떨어집니다. 자, 특징이요. 강도가 크고 전성과 연성이 떨어진다. 당연하죠. 강도가 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성과 연성이 떨어지죠. 자, 귀속 원자 수는 2개입니다. 귀속 원자 수는 2개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금속이요. 딱딱한 거, 튼튼한 거, 강도가 크고 경도가 높은 거. 그렇게 보는 겁니다.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바나듐, 탈탄, 칼륨, 나트륨, 알파철, 델타철. 알파철, 델타철. 철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2개, 3개.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이 있는데, 그죠? 자, 온도에 따라서 이게 변합니다. 일단 나중에 보면 변태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채심, 입방, 격자에 포함된 거, 강도가 크고 연성과 전성이 작은 거,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바나듐, 탈탄, 칼륨, 나트륨, 알파철, 델타철. 이런 종류들은 채심, 입방, 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면심, 입방, 격자는요, 특징이요.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가공성이 우수하다. 물은 금속이란 얘기예요. 귀속 원자 수는 4개입니다. 격자의 슬립면은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면심, 입방, 격자예요. 거기에 해당된 종류 한번 볼까요? AG, 은입니다. 은. AL, 알루미늄. AU, 금. CU, 구리. NI, 니켈. PB, 나비지요. PT, 백금입니다. 칼슘, CA, 칼슘 이렇게 되어 있고 감마철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마철이. 자, 조밀육방 격자는요, HCP라고 표현되는데 전성과 연성 및 가공성이 불량해요. 전성과 연성이 및 가공성이 불량. 원자 수가 가장 많고요. 귀속 원자 수는 4개다. 귀속 원자 수는 4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개, 4개, 4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5가지 정도가 돼요. 티타늄, 베릴륨, 마그네슘, 아연, 지르코니아. 조밀육방 격자를 대표하는 거 5가지. HCP라고 얘기하고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금속의 소성 변형입니다. 소성 변형. 금속의 소성 변형.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립. 자, 원자 간격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측상 이동하는 것, 원자 간격이 작은 방향으로, 작은 방향으로, 그죠? 원자 간격이 작은 방향으로 측상 이동하는 거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윈, 어떤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도록 움직이는 거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위는요, 전위, 원자 이동이 일어나는 것, 비어있는 원자의 공간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 전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화,
딱딱해지는 성질이죠. 가공경화, 가공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거, 시효경화, 시간에 따라서 딱딱해지는 거, 인공시효, 인위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 응력을 감소시켜주는 것. 풀림열 처리하는 것. 얘를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속의 변태. 중요하지요.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동소변태, 자기변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태라는 거. 동소변태는요, 고체 내에서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예요.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 동소변태. 자기변태요. 자성이 있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자, 원자 배열은 변화가 없고요. 자성만 변하는 겁니다. 자성만. 자성만 변하는데, 자, 동소변태는요, 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결정체가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철, 델타철은 최심입방 격자이고요. 감마철은 어떻게 되죠? 면심입방 격자이다. 얘는 튼튼해요.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동소변태에 의해서 변하는데 원자 배열이 변하면서 강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딱딱해졌다가 물러졌다가. 자, 동소변태 온도가 철의 동소변태는 912도, 1400도씨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912도씨가 되면 알파철이 감마철로 바뀌어요. 912도씨에서 1400도씨가 되면 감마철이 델타철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소변태, 철의 동소변태 온도는 912도씨, 1400도씨가 됩니다. 알파철이 감마철로 바뀌고 1400도가 되면 감마철이 델타철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1400도, 1200도. 자, 감마철은요, 면심입방 격자가 되고요. 알파철하고 델타철은 최심입방 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원자 배열이 바뀌어지면서 딱딱해지고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물러지는 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자기 변태점이 있습니다. 자기 변태점. 원자 배열의 변화는 없고 자성만 바뀐다. 그럼 철의 자기 변태 온도가 몇 도냐? 요거 768도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변태 금속 중에 철의 변태점 온도 768도씨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체크업 보겠습니다. 체크업. 금속의 결정 순서, 핵이 발생하고요. 결정이 성장하고요. 결정 경계가 형성되고요.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금속 결정의 순서가 그렇고요. 결정체 종류, 주상정, 수지상 결정, 그리고 편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금속의 5대 원소가 있어요. 금속의 5대 원소. 금속의 5대 원소,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철에는 이 5가지 원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황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망간이 많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요.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딱딱해지고,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동성이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 금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가지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얘를 금속의 5대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 5가지를 철강의 5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속 결정의 종류요. 금속 결정의 종류요. 자, 채심입방 격자가 있죠? 그리고 면심입방 격자, 조밀육방 격자가 있는데, 채심입방 격자는 BCC로 표현한다. 자, 면심입방 격자는 FCC로 표현하고, 조밀육방 격자는 HCP로 표현한다. 자, 채심입방 격자의 가장 큰 특징이요. 강도가 크고, 전성과 연성이 떨어지고, 핵이 2개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크롬, 몰리브덴, 망간, 니켈, 탈탄, 칼륨, 알파철, 델타철. 요 정도 되고요. 자, 면심입방 격자의 특징이요. 전성과 연성이 크다, 가공성이 좋다, 우수하다, 핵이 4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이요. 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납, 또 칼슘, 감마철. 요 정도가 있다. 자, 조밀육방 격자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전성과 연성이 나쁘고 가공성도 불량하다. 5가지가 있다 그랬죠. 티타늄, 베릴륨, 마그네슘, 아연, 지르코니아. 티타늄, 베릴륨, 마그네슘, 아연, 지르코니아. 다음 중 조밀육방 격자의 원소들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이 5가지 있으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H, C, P로 표현한다. 자, 금속의 변태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동소변태.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강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철의 동소변태 온도는 몇 도라 그랬죠? 912도씨. 912도씨. 1400도씨. 자, 동소변태 온도요. 원자 배열이 바뀌는데 912도씨가 되면 원자 배열이 어떻게 하면 알파철이 뭐로 바뀐다고요? 감마철로 바뀝니다. 912도씨에서. 자, 1400도씨까지는 감마철이 유지되고요. 1400도가 지나면 델타철로 바뀌어요. 자, 912도에서 1400도씨 사이에 있는 감마철은 면심입방 격자예요. 면심입방 격자. 면심입방 격자. 물은 금속입니다. 물은 금속. 그래서 여기에 있는 912도씨에서 1400도의 사이에서 나온 철은 면심입방 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변태 온도 912도씨, 철의 변태 온도 912도씨, 1400도씨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자기 변태점이요. 자성만 바뀌는 겁니다. 원자 배열은 그대로 있고. 자,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철이 많아요. 철의 자기 변태점 768도씨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A2 변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12도씨는요, A3 변태점이라고 얘기하고요. 1400도는 A4 변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2 변태점인 자기 변태점은 768도씨이다. A3 변태점인 912도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알파철이 감마철로 바뀐다. A4 변태점인 1400도씨에서는 감마철이 델타철로 바뀐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변태점의 측정 방법이요. 변태점의 측정 방법. 열 분석법, 열 팽창법, 전기 저항법, 자기 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자, 합금의 조직입니다. 합금의 조직. 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률.
상률은 자, 어떤 상태에서 온도가 자유로이 변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 어떤 상태에서 온도가 자유로이 변할 수 있는가. 상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행상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상태도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온도와 성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 중요한 게 온도하고요. 성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얘를 평행상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 자, 두 개의 성분이 용융 상태에서 균일한 액체를 형성하나 응고 후에는 성분이 금속이 각각 결정으로 분리되는 것. 무슨 얘기냐면 공정이라는 뜻은요. 액체가 있는데 두 가지 고체로 변형되는 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성분이 용융 상태 액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액체가 분해되면 고체 A와 고체 B로 변형되는 것. 자, 합금의 방법 한번 볼게요. 합금의 방법. 고용체를 이루는 겁니다. 고용체. 고체 A 플러스 고체 B는 새로운 고체가 만들어집니다. 고체 C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용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공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석. 고체 상태에서 공석과 같은 현상으로 생성되며 철강의 경우 탄소 함유량이 0.86% 점. 자, 철의 탄소 함유량이 0.86% 되는 지점에 오스테나이트가 시멘타이트로 공석을 석출하는 것. 0.86%를 공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정 반응이 있습니다. 포정 반응. 고체 플러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그죠? 고체 플러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얘를 포정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체 플러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자, 편정 반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편정 반응은 자, 액체 플러스 고체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고체 성분을 가지고 용접을 하고 그 재료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키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자, 재료를 식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식별하는 방법. 모양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모양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색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은백색을 갖는 거, 니켈, 뭐 철, 마그네슘 같은 거 있죠. 회백색을 갖는 거, 뭐 아연, 납 같은 거. 색깔을 보면 아, 이건 무슨 색깔이네? 구리 같은 경우 있죠. 구리를 보면 무슨 색이라 그러죠? 아, 이거 구리색이네. 금을 보면 금색이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도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꽃 시험에 의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자, 공정이라는 체크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 액체가 고체 플러스 고체로 변형하는 것. 공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고용체는요. 고체 A 플러스 고체 B가 고체 C를 만들어내는 것. 고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석은요. 공석은 펄라이트 조직을 갖는데 탄소 함유량이 0.86% 가지는 지점을 공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정 반응은요. 고체 플러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자, 편정 반응은요. 고체 플러스 액체가 되는 것을 편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